예, 그 1920년대 민족운동과 YMCA라는 주제로 그 중앙대학교 장교식 교수님과 함께 그 대화마당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방금 전에 첫 번째 편에서는 1920년대 그 이승만, 이상재 등 신홍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YMCA와 이승만 박사의 외교운동. 외교운동과 관련한 음, 이야기들을 좀 중심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그거와 좀 결이 다른 음. 평양 YMCA를 중심으로 해서 또 조만식 선생님의 그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 우선 먼저 이제 평양 YMCA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이제 평양 YMCA 그러면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좀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들 뇌리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음, 그런 그 평양 YMCA가 물산 장려 운동의 어떤 진원지라는 음. 평가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한번 예. 해주시죠. 예. 평양 YMC가 물산장려운동의 진원지였다. 틀린 말 아닌데 보다 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물산장려운동의 과정에서 평양 YMC가 그렇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그렇죠. 표현이죠. 음, 음, 물산장려회가 처음으로 조선물산장려회가 처음으로 발기, 그러니까 음, 창립 이전에 예, 예. 발기를 한 게 1920년 7월이에요. 그 음,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에 그 발기 취지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만식을 음, 비롯한 평양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등장을 해요. 음, 그러니까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YMCA 창립에 앞서서 먼저 조선물산장려회를 1920년 7월에 음, 발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하필 1920년 7월에 음,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발기했느냐? 음,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음, 있는데요. 음, 음, 어, 1910년 8월에 일본이 예, 한국을 강제 병합했죠. 예, 이때 일본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세계 열강의 지지를 받는 음, 일이었어요. 음,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 데 대해서 음, 열강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가장 음, 중요한 급선무였어요. 예, 그런데 이 한국을 병합하면은 원칙적으로 음, 과거의 대한제국 정부가 열강들과 체결했던 통상조약이 무효가 되고 음, 일본이 열강과 맺은 조약으로 이게 대체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음, 그러면 열강들은 손해를 보게 돼요. 음, 그러면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음, 뭐 때문에 그 걸림돌이 되느냐? 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관세율이에요. 음, 그 당시에 음, 일본은 이제 세계 열강의 한 나라로 음, 청일전쟁, 러일전쟁 승리 이후에 우뚝 서면서 과거의 불평등 조약들을 다 재개정하거든요. 음, 그래서 관세율을 굉장히 높여요. 일종의 음, 보호무역 장벽을 음, 갖추고 있었죠. 음, 그러니까 열강들과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런데 대한제국 정부는 여전히 불평등 조약 상태에서 예, 조약이 가동되니까 관세율이 낮아요. 음, 낮은 관세율 하에서 열강들이 조선의 한국에 수출을 했다가 음, 이제 높은 일본과 열강이 맺은 그 조약이 그대로 적용되면 높은 관세 장벽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열강의 입장에서 불만을 갖죠. 음, 그 불만은 일본이 왜 그렇게 됐느냐? 원인을 음, 따져보면 일본이 한국을 병합해서 음, 일본 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니까 음, 우리가 손해를 본다. 높은 예, 관세 예, 장벽 때문에 예, 손해를 예, 본다. 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이 열강의 불만을 음,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기존의 음, 대한제국 정부가 열강들과 맺은 음, 통상조약의 효력을 예, 앞으로 10년간 더 음, 음, 연장한다. 음, 그래서 어,
10년 동안 기존의 음, 관세율을 음, 대한제국 정부와 열강이 맺은 그 통상조약의 관세율을 그대로 그 적용한다. 유지한다. 이래서 음,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던 거예요. 음, 근데 그 효력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음. 1920년 8월이잖아요. 아하, 아, 1910년 10년 8월에 시점 집중, 10년 유예했던 게 아, 1910년 8월이 돼요. 아하, 그럼 그 예, 시점이 되면 기존에 이제 대한제국의 이 외국과 맺은 음, 통상조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 음, 이것뿐만 아니라 음, 그 다음에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도 그동안은 음, 그 과거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사이에 음, 통상조약이 음, 음, 적용됐잖아요. 예, 관세율이 예, 예, 매겨지고 예, 있었어요. 음, 높은 관세는 아니지만. 근데 무관세 상황이 되는 음, 거죠. 음, 원칙적으로 무관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식민 병합되니까. 음. 그전에는 대한제국의 관세율을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적용을 했다가 아, 잠깐, 그러면은 그 1910년도 이후에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관세가 적용이 됐다면 그 관세를, 세금을 받아서 누가 사용한 겁니까? 조선총독부 조선총독. 결국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일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우리가 정부 예. 안에서도 밥그릇 싸움 하잖아요. 예, 아하, 예, 예, 예. 일본 본국 정부와 조선 음, 총독부 오케이. 원래 조선 총독부와 일본 본국 정부는 예, 급이 같아요. 예, 동등해요. 아하, 천황 밑에 음, 대만 총독은 예, 일본 내각 밑에 있어요. 아하, 아, 일본 내각의 관할을 받는 게 대만 예, 총독인데 조선 총독은 천황 예, 직속이에요. 아하,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과 동등하게 아하, 아하, 천황.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 음, 안에서도요. 예, 그놈이라고 그러는데 아, 일본을 볼 때도 일본 안에 정치 세력이 다양해요. 예, 예, 의회 음, 세력이 있고요. 의회 정당 음, 세력이 있고, 음, 음, 당뇨들이 있고, 예, 군부가 있고, 예, 메이지 유신의 원훈들이 음, 있고, 공신 음, 집단이 있고, 음, 그 가운데서 한국을 식민지하는데 앞장섰던 거는 음, 일본의 군부였어요. 음, 그래서 조선 총독은 일본 음, 군부에서 군인 출신이 아닌 조선 총독이 없었잖아요. 역대 조선 총독 가운데.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일본 군부의 직할지라는 예, 표현까지 든 예, 거예요. 예, 예, 조선은 식민지 조선은. 음, 그래서 일본 군부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본 내각의 총리 음, 대신 밑으로 이걸 넣으면 음, 자기들이 군부가 자기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 음. 못하니까 그게 아니고 천황 직속으로 만든 아, 이유도 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조선 이해됐습니다. 총독부와 일본 내각 정부 안에는 묘한 라이벌 관계도 있고요. 또 예, 조선 총독들은 역대 조선 총독들은 조선 총독으로서 업적을 쌓아서 그걸 바탕으로 일본 내각의 수상으로 음, 영전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사이토 총독의 경우 내각 대신으로 음, 나가고 1930년대 우가키 총독은 음, 일본 내각의 총리 대신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밥그릇 예, 싸움이란 오케이. 예, 예,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계속 아까 그 예, 설명해 예,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과 조선 사이에도 과거 음, 대한제국 시절에 그 관세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 예, 1910년 8월이 되면 예, 원칙적으로 그게 이제 효력이 끝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FTA 상황이 오는 예, 예, 거예요. 예, 무관세 무역이에요. 예, 예, 물론 음, 구체적인 그 무관세와 관련한 정책 음, 협의를 거쳐서 그런 음, 무관세 음, 조항이 적용되게 되는 거는 음, 1923년에 와서 적용이 돼요. 근데 음, 이때도 음, 물산장려운동의 결과물로 예, 두 가지는 제외가 돼요. 음, 하나는 뭐냐면 면직물, 예, 옷감. 예, 이거는 예, 물산장려운동에서 조선물산 토산장려의 제일 예, 중심이 조심, 옷감이었으니까 이제 이 조선인의 저항을 음,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어, 면직물과 관련한 예, 관세는 유예한다. 유의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주류, 음, 술.
요거는 물산장려운동 관계보다는 아까 얘기한 조선 총독부의 밥그릇 챙기기예요. 왜냐면 아, 관세가 예, 그 당시에 토지세와 더불어서 관세가 조선 아, 총독부의 중요한 무척 기반, 재원이었거든요. 재정 기반이었거든요. 음, 그런데 무관세 상황이 되면 총독부 입장에서도 음, 딱히 좋지는 않은 거예요. 예, 자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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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줄이 예, 예, 줄어드니까. 그런 속에서 제일 알짜배기 돈줄 중에 하나가 예, 술이거든. 그러니까 주류 무역이거든. 그러니까 예, 이 주류도 유예하자. 예, 총독부가 로비를 한 거지, 예, 일본 정부. 예, 예,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 때문에 면직물, 음, 총독부 재정의 확보 때문에 주류, 음, 이 두 음, 가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이제 음, 1923년에 와서 무관세 상황이 돼요. 아, 예, 예, 네. 요런 상황에서 이제 1920년 8월에 음, 어쨌든 기존의 대한제국 정부의 통상조약의 효력이 어, 음, 소멸하는 사라지는 시점이 과정, 됐을 때 이제 일본 상품들이 음, 무관세 상황으로 조선으로 막 물밀듯이 밀려들 거다. 음, 하는 데 대한 위기의식을 음, 조선인 상공업자들은 갖게 됐고 그렇죠, 그 예, 조선인 상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평양이고 예, 평양의 그런 상공업자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고 음, 이런 관계로 조만식을 비롯한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음, 예, 1920년 7월에 음, 조선물산장려를 발기해요. 음, 그런데 이때는 창립에 이르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발기를 딱 하니까 예, 당장 평양에 있는 일본인 상인들부터 상인들, 예, 예, 이거는 음,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다 하면서 음, 음, 막 들고 음, 일어나면서 총독부를 막 그렇죠. 총독부에도 압력을 압력을 가했겠죠. 가하고 음, 이렇게 되면서 발기만 하고 창립을 못했어요. 음, 그런데 발기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음, 발기인이 모였잖아. 그렇죠. 사람이 모였으니까 일단,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 음, 그 평양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음, 발기를 했고 창립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음, 이네들이 그 발기 때문에 막 회의도 갖고 모이잖아요. 예, 그렇게 모인 기독교계 인사들이 물산장려회를 당장 창립하는 건 힘들다. 예, 그럼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예, 이, 이 모임을 뭔가 음, 항구적으로 세팅할 뭔가가 필요하다. 음, 이게 YMCA예요. 음, 그래서 평양 YMC가 1921년 3월에 나오잖아요. 한번, 예, 그렇죠. 한 6개월 뒤에. 음, 평양물산장려회가 음, 발기됐고 창립이 실패되고 나서 6개월 뒤에 음, 평양 YMCA가 창립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평양 YMCA 창립 자체가 예, 물산장려회 발기에서부터 음. 시작되었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되는, 이렇게 평양 와이엠씨, 의도치 않은 건 아니죠. 이 물산장려에 예, 발기하고 그 다음 예, 수순으로 뭐 이렇게 그런 평양의 기독교계 인사들은 예, 그 예, 당시 평양의 교회가 워낙 보수적이에요. 음, 음, 마패성 교사의 휘하에서 그렇죠. 예, 굉장히 꼴 보수였고 이러니까 그런데 음,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 지식인들이 보수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음, 평양의 교회 지도부, 교권 음, 세력이 보수적인 거지 평양의 기독교 사회운동가 음, 지도자들이 보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이네들은 뭔가 교회와 별개로 자신들의 사회운동의 음, 거점을 마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 마침 음, 대한제국 관세 효력이 소멸되는 시점에 우리 음, 당장 물산장려회부터 만들어서 대책을 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그게 창립이 무산되면서 예, 이네들이 그 다음에 교권 세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또 하나의 거점 음, 첫 번째 거점으로 물산장려회가 일단은 뒤로 밀리게 되면서 예, 그 예, 다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교권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운동 거점으로서 YMCA를 이제 상정하고 바로 예, 그 6개월 뒤에 평양 YMCA가 창립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물산장려운동의 진원지이기도 하지만 음, 물산장려회의 발족에서 시작돼서 평양 YMCA가 창립되었다라는 그렇죠. 예, 이야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평양 YMCA가 창립되고 1년 뒤에 예, 22년에 그렇죠. 예, 22년에 이제 와서 좀 그때 이제 무관세와 관련된 그 협의들이 막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도 자기 밥그릇의 지분을 그렇죠. 상실하는 예, 일이기도 해요. 예, 이게 예, 예. 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무조건 그냥 흑백 논리로 이걸 접근하면 안 돼요. 일본 본국 정부와 조선 총독부 음, 사이에도 이 틈새가 음, 있어요. 밥그릇 싸움. 그러니까 조선 총독 식민지 네, 정부와 모국 정부 간의 갈등, 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죠. 예. 네, 그 음, 이해관계 무관세 음, 상황은 총독부 입장에서도 과히 그렇게 즐거운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 무관세 상황과의 연착륙을 시도할 거냐. 그래서 조선 총독부 차원에서 무슨 산업자 대회도 하고 뭐 이런 여론들이 막 음, 있을 때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가능하겠다. 평양 예, YMCA, 그러니까 물산장려회 창립이 무산되면서 거기에 발기로 음, 참여한 인사들이 음, 6개월 뒤에 평양 YMCA를 만들었고, 음, 평양 YMCA로 모인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음, 22년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상황 이런 여건이면은 음, 창립이 음, 가능하겠다. 음, 그래서 1922년 아마 음, 6월로 기억하는데, 이때 평양 조선물산장려회를 창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음, 평양에서 먼저 조선물산장려회가 음, 창립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와 비슷한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 가기 그렇겠죠. 예, 시작하고, 그런 예, 과정에서 1923년 음, 들어서 서울에서 예, 조선물산장려회 전쟁운동, 예, 중앙조직을 표방하는 음,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음, 물산장려운동을 얘기할 때는 평양에서의 음, 물산장려운동과 서울에서의 물산장려운동을 좀 나눠서 볼 거예요. 나눠서, 서울은 서울의 상징성 때문에 전국을 대표한다, 예, 이것을 예, 내세우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은 물산장려운동의 어떤 핵심은 음, 평양이었다. 음, 시작부터가 그리고 1920년부터 음, 시작되고 22년에 창립되고, 그 사이에 음, YMC 평양 YMCA가 있고 이러면서 음, 어 그리고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는 음, 1920년 23년 채 6개월도 안 돼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열기가 음, 뜨거웠다가 급속도로 예, 냉각이 예, 되면서 음, 서울은 그 음, 물산 장려운동의 열기가 확 식어버려요. 이유가 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드디어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음, 동아일보에 음, 이성태라는 사회주의자가 물산 장려운동은 어, 중산계급의 이기적 음, 운동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쓰고, 그러면서 음, 물산장려 운동 논쟁이 벌어져요. 예, 예, 이때 이성채의 논지는 뭐냐? 오늘날의 소비자 운동의 관점에서 그렇죠. 예, 비판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물산장려해서 토산을 쓰자, 국산 음, 국산품 애용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 조선 조선산 면직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자. 예, 그러면은 음, 그 민족 경제 뭐 이런 이름 하에 음, 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분들은, 민중들은 비싼, 이전보다 비싼 조선 물산을 쓰게 되게 되는데, 음, 음, 그러면 결국 이거는 조선인 음, 상공업자들만 배불리는 배불리, 운동이지 이게 조선 민중을 살찌우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음,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음, 이게 항상 딜레마잖아요. 민족 예, 경제냐, 뭐 소비자 중심으로 볼 거냐. 이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딱 하게 음, 되니까 맞거든. 틀린 말이 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요. 음, 음. 그러면서 이제 물산장려 운동의 열기가 팍 식어버려요. 힘이 빠질 그리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사회주의에 대한 음, 음, 대중들의, 그러니까 지식인 사회에서의 음,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야. 음, 사회주의의 그런 주장,
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네. 음,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사회주의가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또 음, 물산장려운동 논쟁이에요. 이렇게 예, 돼서 서울의 물산장려운동은 23년 전반기 반짝하고 그다음에 죽어버려요. 예, 그런데 평양의 물산장려운동은요, 어, 1937년 중일전쟁 무렵에 전시체제로 일본이 접어드는 그 시점에 평양 음, 조선물산장려회가 해산될 때까지 음, 꾸준한 그 운동을 음, 펼쳐나간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음. 부분들 우리가 시민사회의 예, 그래서 제가 원형 뭐 그 이런 거기서 것부터 한번 얘기 질문 한번 하나 더 드리 더 예, 그 질문을 그러세요. 드리고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20년도 7월에 이제 그 중간에 뭐 해산이 됐다 하더라도 7월에 그 물산전 조선물산장려회가 평양에서 만들어지고 음. 그게 이제 21년도 3월에 이제 평양 YMCA로 연결되어지면서 37년도까지 이게 한 17년여 동안에 이제 물산장려 22년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0년에 발기, 그렇죠. 아, 창립은 아니고 예, 예. 21년에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대로 평양 YMCA를 그러니까 만들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22년에 창립, 공식 창립.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따지면 예, 한 15년 20년도 예. 7월 달부터 해서 한 15년, 16년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제 그 서울 지역과는 또 달리 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평양 지역에서 일어났던 물산 정려 운동을 이렇게 시민사회 운동의 어떤 새로운 개척 시민사회 원형 뭐 또는 시민사회 운동의 개척으로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예.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거는 또 좀 거기에 또 남다른 이게 좀 사상적인 측면도 좀 이렇게 평가를 또 좀 하시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왜 그 교수님께서는 그 평양의 물산정려 운동을 오늘날의 시민운동의 또 좀 원형이라 할까? 이런 것을 이렇게 음, 평가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좀 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1920년 7월에 예, 조선물산장려회가 발기될 때 예, 그 발기 취지서가 동아일보에 예, 예, 발표됐거든요. 음, 그거를 읽어보면 이 시점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어? 음, 싶으면서 놀라는 대목이 있어요. 1923년에 서울에서 발표된 예, 물산장려회 취지서는 그냥 음, 민족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음, 일관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음, 그 3년 전 20년 음, 7월에 쓰여진 발기 취지서를 보면 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상공업이 발달한 선진국들도 저마다 음,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행한다. 관세 장벽을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를 행한다. 지금 음, 이제 그런데 일본과는 이제 무관세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잃어서 음, 법령이나 정책으로 음, 보호무역 정책을 실행할 수가 없다. 음, 음, 그러면 이 일본과의 무관세 상황에 넋놓고 당하기만 할 거냐? 음, 어떡할 거냐? 음, 이 대목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라가 없어서 법령이나 정책으로 보호무역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 우리들의 처지에서는 부득불 음, 자위상 민간의 공덕심과 공익심에 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음, 바로 요 대목. 음, 민간의 자위상, 더 이상, 민간의 공익심과 공덕심에 의지할 음,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보호무역 정책을 못하니까 음, 민간 차원에서 음, 보호무역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자구상이에요. 음,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 1980년대 YMCA에서 했던 시민 자구운동을 자고운동, 떠올리다가 예, 시민 자구운동으로 보호무역 운동을 펼쳐서 우리의 살 길을 음, 찾자라는 게 평양 음, YMCA의 음, 취지서예요. 이거는 서울의 취지서와는 아주 완전히 결이 다른 음,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거를 음, 못 봐요.
다른 사람들 취지서 봤는데 그런 거 못 발견해요. 제가 YMCA 시민운동을 이렇게 목격한 그 입장에서 이 취지서를 보니까 이게 확 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위상, 음, 자위상 민간의 공덕심과 공익심에 의지해서 음,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의 보호무역 운동을 음, 하겠다. 음, 그것이 물산장려 운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나눠놓고 음, 시민사회 차원에서 살 길을 찾겠다라는 설정이에요. 물론 이거를 오늘날의 시민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음,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민운동,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 음, 경제적 토대가 구축된 시점부터 음, 본격화하는 거죠. 음, 음, 꽃을 피우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가 구축되는 시점, 바로 1987년 80년. 예, 예. 민주화,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그 1987년 민주항쟁 음, 당시에 음, 음, 넥타이 부대의 등장이 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음,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발언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그러한 시민사회의 물적 토대, 경제적 토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유 방식 있잖아요. 음, 음, 국가와 시민사회를 나누고 국가는 이미 나라가 잃어버려서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그럼 예, 민간 차원에서 예, 시민사회 차원에서 살 길을 찾자. 음, 음, 라는 이런 문제 설정, 음, 이 부분이 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내가 시민사회의 원형을, 시민사회 음. 운동의 원형이 이 물산장려 운동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예.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밀산 장려 운동이 있었던 이제 일제 강점기 내에는 이제 국가 부재 시대잖아요. 국가 예. 부재 시대고 근데 그때 실질적으로는 총독부가 정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어쨌든 이게 그 한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 부재 시대에서 시민 자치 민들 스스로가 그 자기 본인들의 삶을 돌보는 민자치 권력을 어떤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의 한 형태의 운동이 밀산 장려 운동 아닌가 뭐 맞아요. 이렇게 예, 해석이 예. 되어진다면 지금의 YMCA 운동이나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민자치 권력을 만들어가는 운동 음, 아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음, 보면 음. 교수님의 그 시민사회 운동의 원형으로서의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이 접근이 이게 정확하게 하면 평양 물산장려 예, 운동입니다. 서울하고 사상적 또 다르니까. 예. 그렇죠. 사상적 그 맥락에서 보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지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3년도에 있었던 서울의 물산 장려 운동과는 구분해서 평양 물산 장려 운동을 또 좀 이렇게 평가 말씀을 주셨고 평양의 물산 장려 운동을 또 중심적으로 하고 또 평양 YMCA를 또 창립했던 그 조만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조만식 선생을 예, 이야기하기 전에 예. 그럼 시민운동의 원형으로 평양의 물산장려 운동을 거론하는 이유를 취지서에서 아, 예, 이야기했는데 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과 아, 관련해서도 그럼 좀 이제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평양 물산장려 운동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뭐 일을 음, 한 건 아니고 캠페인이에요. 매년 설날에 음력 설날에 그 평양 YMCA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 평양 시내를 쭉 그러니까 행진하면서 예, 물산장려 캠페인을 벌이고 다시 평양 YMCA 회관으로 돌아와서 해산하는 음, 요 행사가 가장 기본적인 어, 캠페인, 시민 캠페인이 이때 먼저 시작이 되고, 설날에요. 네, 설날에. 음, 설날에 그래서 하나의 평양의 명물이 됐어요. 음, 물산장려 캠페인. 이게 매년 36년 뭐 이 시점까지 계속된 거예요. 예, 예, 37년까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울의 물산장려 운동은 그 안에 소비조합이나 뭐 음,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만의 운동으로 물산장려 운동이 나가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 안에 엮일 공간이 오히려, 그러니까 확실한 생활기관, 그러니까 실행기관인 생산조합, 소비조합 뭐 이런 거를 예. 만들면은 확실한 실행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또 그만큼 대중과 관계가, 대중을 대상화하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평양의 물산장려 운동 굉장히 슬림하게 캠페인 한 번 음, 하는 걸로 끝나는데,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음, 음, 그리고 또 자체 생산조합, 소비조합 같은 실행기관도 두지 않아요. 굉장히 슬림한 것 같죠? 그런데 이때부터 네트워크 운동을 시작했다는 대목이에요. 주목할 거는 예, 예. 독자적인 실행기관을 만들어서 무슨 하드한 형태로 음. 운동을 전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게 네트워크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뭐냐면 실행기관 대신에 음, 평양 시내에 유수한 제조업자들, 음, 뭐 음, 신발 공장, 뭐 음, 면직물 공장, 음, 메리아스 공장, 이런 어, 공장과 상점들을 음, 음, 물산장려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음, 음, 물산장려에 이런 단순한 스폰서 정도가 아니라 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갖고 음, 그 조선물산 음. 토산품에 예. 회원으로 가입한다면은 물산장려회가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품질, 음, 가격 음,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음, 하는 거죠. 예. 회원 회원 공장, 회원 상점들한테 음, 가격 그렇게 너무 올리면 안 된다, 가격 음, 음, 담합하면 안 된다부터 해서 품질 문제, 품질 가격 이런 데 대해서 관리를 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청년회, 예. 구인회, 예. 그다음에 일반 사회단체들 음, 역시도 음, 물산장려의 네트워크로 엮어요. 음, 그래서 네트워크로 엮어서 이러한 조직들이 일종의 음, 시민 감시망으로 이들 음, 조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교회 청년의 부인회의 일감으로 물산장려 운동을 주고 음, 이 상점에서 파는 조선물산의 품질 가격에 대한 음, 그 감시, 음,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모니터링, 모니터. 음, 모니터링하는 그 감시나 모니터나 뭐, 그 하나는 아,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지 뭐. 예, 예, 그거를 모니터하는 예,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매년 설날에 예, 캠페인 하는 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이게 일종의 음, 활용회를 통해서 음, 학생운동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생운동이 학교 단위에서 벌어지면서 음. 구심점을 확보하는 것처럼 캠페인 하나밖에 안 했다, 예, 공식적으로는. 예, 예, 이게 뭐냐면 구심점으로 음, 캠페인을 음, 딱 두고 그 다음에 공장과 상점들 음,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청년회, 그 다음에 교회 구인회를 음, 이제 모니터 조직으로 활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1920년대 후반에 가면 음, 그 노동단체들과도 음, 이제 금주 그러니까 어 금주 단연동맹, 예, 차가인동맹 이런 음,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서 음, 불산장려운동 캠페인에 이네들 음, 참여시켜요. 음. 금주 단연동맹은 뭐예요? 술 끊고 담배와 담배 술 끊고, 끊고 그래서 그걸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소비 절약을 해서 예, 예, 가정 생활에 그 수입 음, 지출을 맞춰서 생활의 음, 안정을 도모하자. 이게 이제 금주 단연동맹인데 음, 음, 에, 물산장려운동 과정에 이제 이거를 참여시키죠. 음, 사가인동맹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평양이나 이런 도시들이 음,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외지인들이 평양으로 몰려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주택 문제가 생겨요. 주택 문제가 생기니까 그 새빵살이 하는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세입자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네들이 별도로 차가인 동맹, 임차인들, 집을 임차해서 예, 사람들의 동맹이에요. 예, 세입자 동맹.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주택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임차인 동맹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단체들과 연대해서 물산정리 운동을 전개한다. 예, 어, 그러니까 이미 이때 생활 세계의 어떤 식민화에 맞서는 시민운동의 면모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물산장려 캠페인의 어, 소비 절약의 문제, 소비 절약과 이제 소비 절약의 문제, 그다음에 주택난 이런 시민사회 아젠다까지도 이제 물산장려 캠페인에 포함시킨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이제 뭐 모니터망이 나오죠. 뭐 모니터가 작동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민사회의 생활 세계의 어떤 아젠더까지도 물산장려 캠페인을 중심으로 포함시키고 취지서뿐만 아니라 실제 진행 과정도 완전히 시민사회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밑으로부터의 탄탄함. 그러니까 서울의 운동이 지식인이 밑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면서 6개월 만에 확 열기가 식는 것에 비해서 평양은 이렇게 시민사회를,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표현은 이 당시엔 적합하지 않으면 민간사회라고 그렇죠. 합시다. 예, 예, 민간사회를 조직화하면서 물산장려 운동이 이루어진다. 네트워킹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고 그것이 생활세계의 여러 아젠다들과 결합을 한다. 이걸 놓고 시민사회 원형이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번뜩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이렇게 네임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물산 응, 장려 운동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우리가 보통 조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조직이 이제 종적 구조로 이렇게 응, 뭐 누군가 회장이 있고 뭐 응, 운영위원회가 있고 응, 운영위원회 사무총장이 있고 어, 거기에 각 역할을 맡는 응, 모니터단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응, 있는 것처럼 그러한 종적 구조의 조직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때 당시에 물산정려운동이라는 큰 그릇 안에 다양한 민들의 생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이슈들이 있는 조직들이 다양하게 네트워크해서 네트워킹. 이 시절에 네트워크해서 이미 예, 네트워킹 예, 조직에 기초한 운동을 예, 전개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렇죠. 이 예, 운동이 밑에서부터 전개되니까 힘을 동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서울은 6개월에 끝난 게 이게 음, 15년 넘게 10년 넘게 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민들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들이 이 응. 각자의 역할들 속에서 참여하고 네트워크하고 하는 이런 하나의 풀로 형성됐던 게 하나의 물산정리운동에 크게 이렇게 그 10여 년을 네,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힘, 자발적 힘.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요 관련해서 좀 더 그 설명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만식 선생님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아까 질문을 좀 잠깐 드렸던 건데 이런 네트워크 운동이라는 게 보통 밖에서 보면은 이제 그 조직운동 이렇게 조직구조 종족 예, 조직구조 운동에 또 좀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보면 대단히 네. 이게 당나라 군대처럼 막 맞아요. 물조직이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예, 핵심도 보이지도 않고 예, 저게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올리브트리 캠페인도 이렇게 음, 물조직처럼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그 빨리 이렇게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뭔가 누군가 그래도 이제 코디네이터랄까 이게 매듭을 지어가는 이게 그 힘이 구심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심점이 될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조만식 조반식이요. 선생님, 예, 예, 맞아요. 조만식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시민운동의 개척자다 이런 표현도 예, 쓰시고 예, 하는데 그 조만식 선생님의 그 당시 평양화 MC나 물산정려운동이나 평양 지역에서의 그 조만식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제하에 민족주의자를 1920년대 민족주의자를 구분할 때 예, 타협적 민족주의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음, 이렇게 나눠요. 그건 뭐냐면 예, 총독부 권력에 일정하게 타협하면서 뭔가 예, 실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치론 음, 이런 걸 내세워서 실리를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하고, 음, 음, 총독부에 와 맞서서 선명투쟁을 하는 거를 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런 범주와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인물이 음, 에, 조만식 선생인 거죠. 맞아. 조만식 선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지서에 나오는 대로 예,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 프레임으로 봐야지 온전한 예, 모습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시민사회 운동이 국가를 뭐 이렇게 견제하고 뭐 시민사회 자율성에 기초해서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이때는 견제할 국가조차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은 음, 타협이냐 비타협이냐가 아니라 음, 음, 총독부는 아예 무시 전략이에요. 쟤네들은 어차피 생각하지 음, 마. 음, 우리끼리 살 길 찾아. 이거예요.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 자체의 음, 정당성이 상실된 음, 속에서 총독부 권력을 배제하고 음, 민간 사회를 조직화해서 살 길을 찾아가자. 음, 민간 사회 조직화라는 것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살 길을 찾자. 이게 이제 음, 조만식의 민족운동이었다. 음, 그래서 그거는 시민사회의 음, 개척자다라는 표현을 내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음, 어, 조선인끼리 음, 평양에도요, 음, 일본인들이 적지 않게 존재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 식민지 시기에 조선 사회와 조선인 음, 사회를 구분해서 봐야 음, 돼요. 식민지 시기의 조선 음, 사회에는요, 음, 조선인뿐만 아니라 제조 일본인이라고 예, 제조선 일본인이라는 음, 인물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어, 나중에 가면 100만 정도 되는데 예. 이게 20만 명 이상이 일본인이에요. 아, 서울에 그때 당시, 1930년대에 예, 20% 이상이 아하, 대도시에서 평양이나 아, 서울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 1930년대에 그 서울이나 20년대 평양에 30년 예. 한 2, 30%가 일본이었다. 어 그러니까 대도시의 음, 경우에는 음, 한 20%는 예, 일본인이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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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식민지 시기를 읽을 때 음, 아까도 음, 얘기했잖아요. 일본 본국 조선 음, 총독부 온통 한 통속 이렇게 예, 보는 예, 예,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 음, 사이에도 음, 밥그릇 싸움이 있다. 음, 음, 식민지 조선 안에도 음, 조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제조선 일본인이 있다. 근데 음, 이 제조선 일본인이라는 음, 존재가 아주 음, 독특해요. 이게 음, 뭐냐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풀뿌리 식민주의자로 군림하는 위치에 있죠. 예, 예, 우리는 그것만 주목해요. 음, 일본 본국에 있는 일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음, 차별을 받아요. 음,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을 음, 외지라고 불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의 법령이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요. 식민지조선. 총독의 명령으로 통치되는 사회예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권리, 음, 일본인의 권리를 조선에서는 보장받지 못하죠. 음, 조선에 온 일본인은 음, 일단 일본인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우위를 뽐내요. 음, 하지만 일본 본토의 일본인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는 음, 외지인이야. 아, 법적인으로 외지인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 음, 있느냐? 음, 예컨대 일본 본토의 일본인들은 예, 중의원 선거, 뭐 귀족원 선거 뭐 이런 걸 아, 통해서 예, 유권자로 참여해서 예, 자기의 투표권, 대표를 일본 제국위에 파견하는데 예, 한국에서는 그런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얘네들한테는 그런 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고 일본 음, 본토 사람으로부터 외지인, 그러니까 음, 조선인과 똑같은 외지인으로 음, 법적인 대우를 받아요. 음, 그 지점에 음, 차별을 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선 일본인이라는 존재를 예. 아주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선인과의 관계에서는 지배자지만 일본 본토 사람과의 본토 일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외지인으로 차별받는 존재. 그러니까 2등 시민 정도 되는 거잖아. 그 그렇죠. 일본 예, 네, 일본 맞아요. 본국에 있는 게 1등 시민이면 예, 그 한국에 있는 제조 조선 그 일본인은 2등. 한국 예, 사람들은 저게 3등이나 5등이나 이렇게 가는 예. 거고. 아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식민지 시기를 너무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음. 되는 이유를 지금 총독부와 예. 본국 음. 정부의 밥그릇 싸움, 제조선 예. 일본인의 이런 음. 이중성. 바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예. 평양의 조선인 사회를 형성하려고 한 게 예. 총독부 권력과 무관하게 음. 제조 음. 일본인과 무관하게 평양의 음. 자율적인 조선인 사회를 조선인 음.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음. 조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음. 음. 어 그런 게 그래서 평양에서는 음. 조만식을 무관의 제왕으로 음. 불렀대요. 음. 그러니까 무관의 대통령이라는 예. 거죠. 예. 간지가 없지만 평양 음. 사람들한테는 평양 아니 정확하게 하면 음. 평양의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이승만은 저 이승만이 아니라 조만식은 조마식. 예. 대통령이에요. 음. 그런 구심점으로서의 조만식이 음.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의 원형이 되는 다양한 음. 네트워크 운동이 어, 음. 억만하게가 아니라 질서 있게 진행될 음. 수 있었다. 이 지점을 먼저 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음. 지점에서 시민사회의 음. 개척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음. 그러면은 어떤 일들을 평양 YMCA 총무로 와서 하느냐? 음. 지역사회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이제 챙기는데 그것도 그 음. 리더십이 이런 거예요. 어떤 아까 상하관계에 입각한 예. 예. 명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음.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그렇죠. 예. 이런 걸 갖고 조만식한테 음. 오면 조만식이 그거를 이렇게 코디네이트 한다고 그럴까요? 음. 이렇게 어, 엮어서 음. 뭔가 이렇게 조선인 사회의 어떤 음. 자구책으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음. 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음. 자발성의 전제에 음. 기반해서 그거를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음. 오거나이징하는 역할, 음. 조직하는 역할. 음. 이 조만식의 리더십이 그런 면에서 오히려 현대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예. 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일을 챙기는데요. 먼저 물산장려에 음. 창립했죠. 평양 YMCA 총무로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정현 장로 교회, 예. 예. 선생님께 평양의 예. 산정현 교회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로 그렇죠. 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평양 산정현 교회의 이제 장로가 돼서 음. 평양 사회 기독교계의 여러 대소사들을 다 음. 이렇게 에, 이렇게 거기에 손을 대고 관여하게 그거를 되죠. 질서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평양에 음.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이제 음. 필요하다. 예. 이런 민간사회지. 평양 예. 예. 민간사회 공론장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큰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는 예. 이 공회당이 있는데 총독부 공회당 음. 일본 상업회의소, 일본인 음. 기업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공회다. 그러면 음. 거기에선 정치성을 띤 집회나 음. 뭐 조선인들이 좀 자유롭게 발언하고 뭐 하는 공론장 음. 허락도 제대로 음. 평양 일본인 중심으로 음. 운영이 되고 음. 조선인들은 거기서 찬밥이고 그다음에 예.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데도 좀 제약을 받고 그런 속에서 평양의 공론장 어, 을 마련할 때 이 거기에 예. 근거지가 되는 음. 공회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런 여론들이 있을 때 음. 그 과부 백선행이 음. 조만식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음. 음. 이 여자는 과부야. 음. 그런데 처음에는 부동산 음. 사기를 당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열심히 콩나물 장사하고 해서 과부로 이제
악착같이 그렇죠. 살았는데 옛날 표현으로 과부죠.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아니 나는 오히려 과부가 더 그래요? 인간적이고 아, 이망인이라는 말은 예,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아직 예. 죽지 않은 사람이야. 음. 과부는 그, 외로운 예,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예. 일단 뭐 혼이 그거를 또 빨리 넘어가시죠. 예, 예, 뭐 하여튼 음, 그, 그 시절에 다 과부라고 예. 기록이 나오니까 그러실까요? 예, 과부라고 예, 할게요. 이 예, 과부가 된 백선행이 악착같이 콩나물 음, 장사하고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음, 그때 부동산 그 돈 버는 걸 갖고 부동산 브로커가 악질 부동산 브로커가 와서 예, 투자하다. 음, 그래서 부동산 사기를 당해요. 산을 음, 하나 샀는데 평양 근교에 예, 산을 샀는데 승모산인가 뭐 그런 산인데 딱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쓸모가 없고, 돌짝밭이 없던 거예요. 음, 근데 나중에 음, 이게 사람이 잘 되려면 뒤로 이제 뭐를 해도 예, 된다고 예, 예, 그 돌짝밭 산이 예. 금광이야? 석회석 음, 그러니까 시멘트 예, 원료인 석회석의 덩어리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나중에 예, 그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다음에 일본의 그 오노다 시멘트 회사인가 하여튼 일본의 예, 가장 큰 시멘트 회사가 와서 예, 그 산을 자기한테 팔라고. 음, 예전에 자기가 사기당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음, 돈으로 음, 돈을 주고 그 산을 팔았어요. 음, 그래서 갑부가 됐어. 음, 근데 워낙 이 검소하게 살고 뭐 했던 사람이고 자식도 없는 과부고 아,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제 뭐 그 돈이 그대로 쟁여져 예,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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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차에 뭐 공해당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음, 백선행이 이제 음, 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음, 않았고 음, 내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 평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리고 자기도 음,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한테 이 돈을 드릴 음, 테니까 음, 조만식 선생이 좋은데 잘 써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 돈을 가지고 예, 조만식 선생이 평양공회당을 지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최대 음, 기부자인 백선행의 이름을 붙여서 그 음, 공회당의 이름을 백선행 기념관이라고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음, 식으로 어, 평양의 민간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것들도 예, 평양의 민간 사회를 조직해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백선행의 기부, 또 다른 음, 평양의 유지들, 돈 있는 유지들의 기부, 이런 음, 것들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음, 평양 공예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백선행 기념관을 붙여요. 예,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어떻게 보면 돈 많은 별 볼 일 없던 과부였던 백선행은 음, 음, 그 뒤로 음, 평양 사람들과 음, 영원히 그 이름이 같이 남게 음, 되네. 백선행 기념관으로 예, 예, 이거를 보고 음, 기생을 해서 돈을 번 음, 김인정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예, 선행 기념관을 딱 보니까 자기도 마찬가지 신세야. 그렇죠. 기생해서 돈을 꽤 벌었어. 음, 음, 물려줄 사람도 없고. 음, 이제 나중에 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또 조만식한테 음, 음, 기부를 한 거예요. 조만식 선생한테 기부를 한 거예요. 음, 조만식 선생이 그 돈을 가지고 음, 만든 게 도서관이 필요하다. 음, 조선인들의 음, 도서관이 필요하다.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요. 음, 그리고 그 도서관에 음, 이름을 예, 인정도서관, 인정, 김인정, 그 음, 기생 김인정의 이름을 따서 음, 인정도서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음, 미국에서 기부해서 건물 세우고 그렇죠, 이름 붙이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죠. 평양에서도 그렇게 백선행 기념관, 인정도서관 이런 걸 음, 통해서 평양의 어떤 민간 사회에 필요한 음, 인프라스트럭처들, 도서관, 공회당 이런 거를 만들어요. 음, 또 평양의 유지들한테 펀드레이징을 해서 평양 고아원을 음, 또 운영해요. 고아원, 음, 공회당, 그렇죠. 예, 도서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평양의 어떤 그 민간 사회를 조직화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조선인의 평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 치하이지만 총독부 권력과 무관하게 총독부 권력과는 별도로 조선인들의 그렇죠. 예, 민들의 힘으로. 자율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구 운동을 또 펼쳐나갔다. 음, 그렇죠. 그동안 조만식과 평양YMCA 이런 면모를 예, 제대로 못 발견한 거죠. 음, 그래서 음, 내가 이 부분을 음, 오늘날의 입장에서 돌아보면 음, 이게 완전히 그냥 어 저기 온통 금밭이다 이거예요. 예, 시민 예, 운동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가 그냥 완전히 노다지 금광이라는 거죠. 평양YMCA와 조만식이 노다지와 금광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양한 형태의 사회단체를 만들어요. 예, 어, 근데 평양에서 주목할 거는요. 예, 기독교 이름을 붙이고 단체를 안 만들어요. 아하, 아, 울산 장로회도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주축은 예, 기독교계 예, 예, 인사들인데 조선물산장이에요. 앞서 음, 얘기했듯이 음, 평양의 교권 세력들이 음, 마펫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꼴통들이라서 음, 보수들이라서 음, 이 기독교 붙이면 그쪽에 영향력이 행사되죠. 그렇죠. 아, 아, 그래서 그런 교권 세력이 건들지 못하게 음, 조만식은 평양에서 기독교인을 주축으로 하지만 일반 음, 세큘러한 사회단체들을 여러 개 만들고 그거에 음, 회장으로서 평양 음, YMCA 총무로 있으면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회장을 겸임을 해요. 어, 뭐 흥인학교, 그러니까 흥인학교라는 그렇죠. 학교가 음, 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재정난에 음, 부딪히니까 이것도 아,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음, 수민학교를 또 다시 그 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 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민간 조직은 그렇죠. 예, 예, 예. 펀드레이징을 기가 막히게 조만식이 음, 잘해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어떤 도덕적인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음, 있으니까 가능했던 음, 건데 음, 어쨌든 그래서 승인학교를 다시 음, 음, 운영의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거기 음, 교장으로 어, 부임을 하고 예,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음, 아니지. 수민학교가 재정난에 빠지니까 먼저 교장으로 부임해서 음, 펀드레이징을 해갖고 이거를 음, 상업학교로 만들어요. 그게 예, 수민상업학교예요. 그 당시에 예, 평양의 유명한 상업학교로 명문 상업학교로 발전하는데 예, 뿐만 아니라 사회체육에도 관심을 많이 예, 가져서 예, 1931년에는 관서체육회 회장에 취임해요. 예, 어, 이런 그리고 또 음, 신간회의 평양 지회장에 예, 취임을 해요. 근데 신간회 평양 지회장에 취임하면서 다른 신간회하고 다른 구별된 음, 독특한 활동을 평양 지회에서 하는데 그게 음, 뭐냐면 음, 세입자 그러니까 아까 차가인 동맹과 같이 예, 결합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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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음, 평양 사회단체 음, 연대회의를 만들어요. 아, 평양에 예, 이 사회단체들을 음, 네트워킹해서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음, 그러니까 요즘 시기에 의하면 시민 그렇죠. 자금운동 하는 거예요. 시민운동을 음, 신간회 회장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신간회는 정치성을 띤 정치단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풀뿌리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예, 풀뿌리 정치의 시작을 조만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신간회 평양 지회장을 하면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음, 사회단체를 그 신간의 권위하에 네트워킹해서 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 음, 음, 이게 바로 이제 그렇죠. 어 오늘날 봐도 굉장히 음, 선진적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모습을 예,
보여주니까 내가 시민사회 개척자다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략의 조만식 선생님의 평양 지역에서 활동까지 듣다 보니까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1시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원래는 그 예정됐던 다른 질문이 하나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까 전편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 이쪽 그룹이 하나 YMCA에서 지도리더십 기호파, 예, 기호파. 기호파 학자는 빠져야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나눠 주셨던 이제 그 평안도 음. 중심의 또 이렇게 운동 리더십들이 있는데 간섭파. 예, 이거 두 개 맥을 좀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 말씀 좀 듣고 싶은데 그거를 들으면 또 1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아니야. 예, 그냥 한두 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겨.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좀 더 네, 보강해서 아니 하시는 다음 걸로. 시간도 나중에 예, 얘기하다 예, 보면 그러셔요. 예, 예, 자연스럽게 예, 나올 건데 예, 그냥 그러니까 YMC 운동을 보면 예, YMC 운동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 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인물이 예, 이승만과 안창호였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의 인맥, 안창호의 인맥이 음, 당시 기독교 음, 사회운동의 지도력이었거든요. 예, 예, YMC 역시도 음, 예외가 아니었다. 음,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냐면 음. 중앙 YMC, 예, 서울 YMC 서울 라임스이죠. 이거는 이승만 세력의 아성이었던 거죠. 그렇죠. 앞서 예, 얘기했잖아요. 옥중 예, 동지로 예, 시작된 예, 끈끈한 연대 기초에서 중앙 YMC는 이승만 세력의 아성이에요. 음, 음. 그리고 그 중앙 YMC가 중심이 돼서 결성된 게 연합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합회 총무가 또 신웅우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 YMC 연합회 음, 이쪽은 이제 에, 그 이승만 세력이 접수를 그렇죠. 했죠. 음. 그런데 또 하나의 YMC 시청년회와 별개의 축이 또 뭐가 있죠? 학생청년회. 학생들, 예, 학생청년회는 또 안창호 세력의 음. 거점이었어요. 그 이대위나, 네, 예, 그렇죠. 학생청년회의 간사, 연합회의 음, 학생부 간사가 이대희인데 음. 이대희가 바로 흥사단 그, 단원이죠. 그렇죠. 예, 을 비롯해서 그 음, 이 안창호 세력이 음, 학생청년회는 안창호 세력이 또 접수했어요. 음, 음, 그래서 뭐 그 나중에 가면 그 기록을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어, 학생청년회를 음. 어, 비공식적으로 지도하는 예, 이너 서클이 만들어져요. 아하, 예, 이너 예. 서클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너서클은 참, 예, 그 이너 서클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너 예, 서클을 이끌어간 사람이 뭐 최봉칙인 연희 전문의 최봉칙인 뭐 이런 음, 등등해서 이네들이 다 흥사단 쪽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 수양동우회, 수양동호회, 예, 예, 수양동우회 멤버죠. 그래서 수양동우회와 흥업구락부를 음, 흥업구락부가 그 당시 기독교 사회운동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고 그것이 YMCA도 예외가 아니어서 음, 연합회와 중앙 YMCA는 이승만 세력이 접수했고 음, 학생 YMCA는 안창호 세력이 접수를 했다. 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둘 사이에 갈등 그런 과정에서 YMCA가 결정적으로 이제 나중에 다룰 YMCA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쇠퇴하는 계기가 된 게 예, 1935년에 적극신앙당 사건인데 그렇죠. 이게 예, 이제 바로 이승만 세력의 안창호 세력 숙청에서부터 음, 이게 이제 YMCA 안에서는 음, 불거지게 된 사건이었다. 그렇죠. 뭐 요 정도만. 예, 그래서 예, YMCA는 결국은 안창호 세력, 이승만 세력이 이제 중심이 음, 돼서 중앙 YMCA 연합회, 음, 한쪽은 음, 학생 YMCA. 음, 시청년회 가운데서는 이 평양 YMCA를 비롯한 이 평안도 항해도 그렇죠. 한경도 이쪽 북부 지방의 시청년회는 음, 어, 안창호의 영향력하에 있었던 그렇죠. 거고 예, 밑에 쪽의 시청년회는 이승만 세력의 음, 영향력하에 있었다.
뭐 이렇게 대략 크게 정리하죠.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또 이제 오늘 그 이렇게 같이 영상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 갑자기 또 안창호가 왜 나오지? 안창호게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또 좀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인물 이야기 할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저희가 1시간 정도 해서 그 평양 YMCA와 그 물산정려운동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20년대 그 민족운동가 YMCA라는 주제를 가지고 1편에서는 기호파 중심의, 그러니까 서울 IMCA 중심의 이승만, 이상재, 신영구 선생 음, 중심의 이제 그와 관련한 그 외국에서의 독립운동 관련한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음, 2편에서는 이제 평양과 조만식 선생님 중심으로 한 운동에 음,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그 YMCA 운동에서 이승만 이게 사회운동 리더십들의 어떤 그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승만 계열과 또 안창호 선생님 계열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나중에 좀 더 보강해서 또 말씀 나눌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시간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아마 농촌 사업과 이제 YMCA에서 보면 협동조합 운동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농촌 향촌 운동과 관련해서 농촌 사업과 한국 YMCA 운동의 토착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2시간 동안 장장 정말 그꽉 채워서 2시간 해주셨는데요. 음, 너무 힘드셨을 텐데 뭐 부족한 말씀이나 마무리 인사 겸 해서 예. 말씀 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예. 뭐 이미 약간 탈진한 상태에서 뭐 추가로 할 말은 음, 없고요. 예, 뭐 듣는 여러분도 하여튼 장시간 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장규식 교수님께서 힘드시다 하면서도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재미있으신가 봐요. 한 달 동안 체력 보강 잘하시고 또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그 YMCA 역사 인물 이야기 크게 주제로 보면 세 번째 주제 1920년대 민족운동가 YMCA 이 편을 마치고요. 다음 달 5월 달에는 농촌 사업과 한국 YMCA 토착화라는 주제로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